허리 통증 때문에 자다 깨셨나요? 매일 아침마다 불안하신가요? 예전에 나도 아무 걱정 없이 한 번에 일어났었는데 내 팔자야. 한숨이 절로 나오시죠? 아침에 안 아프게 일어나고 싶으시잖아요. 제가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고등학생 때 부상으로 허리 통증이 시작됐거든요. 제가 치료사가 안 됐다면 아마 지금도 굉장히 답답해하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허리에다가 수건을 받치고 자는 게 좋다던데 그 자세로는 잠이 안 와서 누워있다 결국 옆으로 자요. 분명 허리에 좋다는 자세인데 왜 어떤 사람은 편하고 어떤 사람은 더 아픈 걸까요? 혹시 허리에 좋다니까 참고 자야지 하면서 버티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3분의 1인 자는 시간을 바꿔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래서 그 자세가 아팠구나 하실 겁니다. 허리 통증, 디스크, 협착증, 좌골신경통 이런 문제들을 각각 다른 질환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치료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중력과 무게 그리고 압박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중력을 이겨내며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같은 일상을 살아도 몸은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쉽게 말해 흡입력이 약해진 청소기로 매일 똑같은 집을 청소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청소기는 약해졌는데 원하는 청소 결과는 그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초강력 모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습니다.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기능이 떨어진 몸으로 매일 같은 일상을 버티려면 결국 몸은 하루 종일 초강력 모드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더 빨리 방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전마저 잘 안 된다면 어떨까요? 약간 짜증나는 상황일 겁니다. 우리 몸에서 이 충전 시간이 바로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면인 겁니다. 허리 밑에 수건을 받치면 요추 전만이 살아난다. 허리는 무조건 전만을 유지해야 한다.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게 제일 좋다.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물론 허리에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최고의 디자인 옷이 좋고 비싼 건 알겠는데 나한테 어울리고 사이즈가 맞느냐는 겁니다. 자세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허리에 좋다고 알려진 자세라도 지금 내 허리가 그 자세를 불편해한다면 지금 나에게 맞는 자세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나 협착증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병원에서 수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밤마다 아파서 잠을 설치는 것도 이젠 너무 지치죠. 그래서 좋은 자세, 좋은 운동, 좋은 베개, 그리고 침대를 계속 찾아보게 됩니다. 수술만은 피하고 싶은데 내가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근데 막상 운동은 또 하기 싫고 해보면 아프고 괜히 더 잘못될까봐 무섭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중요한 건 좋다는 자세를 무조건 참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허리 커브를 유지해야 한다고 배워서 노력해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더 뻣뻣하고 오히려 하루를 시작하기가 더 힘들어서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허리 커브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허리가 밀리며 졌던 겁니다. 특히 자는 시간은 우리 몸의 많은 부분이 회복하는 시간이지 운동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좋은 자세니까 불편해도 억지로 유지하며 편히 쉬어. 응?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잘못하면 자는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통증을 더 키우는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회복 시간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수면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게의 분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몸이 침대에 얼마나 잘 기대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바로 누운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누운 자세가 힘든 건 좋은 자세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통증이든 뻣뻣함이든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든 내 몸이 그 자세로 편하게 누워있지 않는 겁니다. 즉, 바로 누운 자세로 잠을 자기가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 어딘가가 침대에 잘 기대지 못하고 뜨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 환자에게 허리 아래에 떠있는 공간에 수건이나 쿠션을 맞춰서 허리의 전만, 커브를 유지하라는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을 모든 분께 무조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몸이 뜨게 된 원인이 하나가 아니고 빈 공간을 채운다고 해서 무조건 잘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서로 가까이 붙어 기대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친한 사이라면 서로 편하게 기대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서로 어색한 사이라면 기댄 척 버티고 있을 겁니다. 몸도 비슷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허리와 고관절, 다리가 서로 멀어지는 움직임이 어려워서 다리가 내려가는 순간 허리가 같이 끌려가며 뜨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개가 너무 낮아져서 머리가 아래로 떨어질 때를 보겠습니다. 머리가 내려가면서 시소처럼 허리가 뜨게 됩니다. 반대로 허벅지나 무릎 뒤에 베개를 넣어주거나 머리, 베개의 높이를 적절하게 맞춰주면 허리는 침대에 더 잘 기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낮은 베개가 좋은 거 아니었어? 이런 생각하는 분들 있으시죠? 낮은 베개가 좋다는 말은 난이도가 높을수록 좋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적절한 높이를 먼저 찾고 장기적으로 낮춰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상황 모두 허리가 단순히 굳어서 뜬다기보다 침대에 편하게 기대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허리가 뜨는 것입니다. 어쩌면 허리는 문제의 원인이라기보다 다른 움직임에 끌려가는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허리 커브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허리에 변화 없이 무언가를 더 해보려고 하다 보니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직접 느낄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이게 더 편하네요. 이게 문제였나 봐요. 다른 무언가에 떠 있다는 것은 어딘가가 꺾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꺾인 자세를 버티며 힘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숙면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자고 나면 아침에 반갑지 않은 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겠죠. 직접 누워서 역으로 체감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자세에서 허리를 침대에서 살짝 띄워 보십시오. 허리, 목, 등 어딘가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럼 다시 역순으로 띄웠던 허리를 바닥으로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갔던 힘이 빠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허리를 바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붙이려고 해보겠습니다. 허리로 침대를 살짝 눌러보십시오. 이번에도 허리, 목, 등 어딘가에 조금은 다른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느껴지셨다면 다시 줬던 힘만 빼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자세가 편하신가요? 제가 말하는 잘 기대어진다는 것은 내 몸이 꺾여지는 부분 없이 편안하게 내려놓아지는 느낌입니다. 낮은 베개가 좋다. 허리에 커브를 만들어야 한다. 커브를 만들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몸이 침대에 잘 기대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무게중심은 비슷해 보이지만 모두 다릅니다. 모두의 얼굴이 눈, 코, 입으로 되어 있지만 전부 다르게 생긴 것처럼요. 무게가 허리와 골반 쪽에 많이 실리신 분과 등과 다리 쪽에 많이 실리는 분은 편안하게 느끼는 자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등받이가 없는 의자보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오래 앉아있기 편하시죠? 기대어지는 곳이 많을수록 건물을 지지해주는 기둥이 많을수록 더 안정적인 것과 같습니다. 베개의 높이, 무릎 아래에 받치는 쿠션의 높이, 기준은 단순합니다.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높이 차이를 줄여주는 방향이면 됩니다. 높였다가 낮췄다가 비교해보고 역으로 체감해보면서 이 정도가 편하네. 이 정도면 잠들 수 있겠다. 이 느낌을 찾으시면 됩니다. 완벽한 자세가 아니라 편안해지는 방향과 지점을 찾아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옆으로 누운 자세입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도 원리는 같습니다. 몸통과 머리의 높이 차이를 조절하고 무게를 분산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화면처럼 베개의 높이를 일부러 낮춰보고 반대로 높여보면서 내 몸이 잘 기대어지고 편안한 높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허리와 골반은 무게의 분산과 비틀림, 즉 꺾임을 줄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화면과 같이 옆으로 누웠을 때 허리와 골반의 높이는 다르게 위치하게 됩니다. 특히 골반이 넓은 여성분들은 이 높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내려놓으려면 더 많이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고관절이 유연하다면 고관절이 많이 꺾이면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관절이 유연하지 않다면 다리를 침대에 기대기 위해 허리가 비틀리고 꺾이는 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꺾이고 압박이 생기는 자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유연해지겠다고 다리를 찢은 자세로 잠을 잔다면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강한 스트레칭은 아니더라도 장시간 늘어난 자세는 약간 늘어나서 헐렁해진 고무줄처럼 잡아주는 힘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옆으로 자는 자세의 단점 중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조건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것이 아니라 화면처럼 쿠션이나 이불을 이용해 높낮이 차이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골반이 덜 돌아가고 고관절이 덜 꺾이면서 팽팽한 느낌과 압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바로 누운 자세든 옆으로 누운 자세든 핵심은 같습니다. 좋은 수면 자세는 가장 바른 자세가 아니며 가장 예쁜 자세도 아닙니다. 잘 잘 수 있는 자세입니다. 허리 밑에 수건을 받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세에서 허리가 더 꺾이고 엉치가 뻐근해지고 다리 쪽으로 묵직함이나 저림이 내려간다면 그 자세를 참고 버티실 필요는 없습니다. 쿠션이나 베개가 허리의 진짜 문제, 원인을 고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밤새 허리와 골반이 감당해야 할 중력, 무게, 압박을 조금 덜어주는 작은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발판이어도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편안함이 다음 회복으로 이어지고 그 회복이 다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힘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좋다는 자세를 억지로 버티지 마세요. 둘째, 자는 시간은 운동 시간이 아니라 회복 시간입니다. 셋째, 수면 자세에서 중요한 건 무게가 잘 분산되고 내 몸이 침대에 잘 기대어지는 것입니다. 넷째, 수건, 베개, 쿠션은 치료가 아니라 부담을 줄여주는 보조장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완벽한 자세를 찾으려 하지 말고 내 몸이 덜 꺾이고 덜 버티는 방향을 찾아보세요. 오늘 밤은 좋은 자세를 억지로 따라하려 하지 마시고 내 허리가 덜 버티는 자세를 찾아보세요. 편한 자세를 찾는 건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회복을 시작하기 위한 작은 발판을 만드는 겁니다. 기능이 줄면 불편한 자세가 많아지고 편한 자세가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아이였을 땐 자는 자세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자세도 몰랐습니다. 장기적으로 기능이 오늘보다 좋아진다면 내 침구류, 자세와 상관없이 잠드는 날이 늘어나실 겁니다. 통증으로 힘드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따라해 보신 뒤에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세요.